결혼의 민얼굴. 성복년.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 목마른 땅은 갈증을 푼 듯 이제 물길을 밀어내어 물길을 이루며 간다. 28배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뼈가 가루가 되도록 당신을 위해 살겠다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시골집 아래채 가난한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이다. 친구들은 5살이나 많은 신랑을 맞아들였다. 그게 당시 추세였다. 기반이 잡힌 신랑감이라야 고생을 덜한다는 심리였으리라. 시집에 가서 보니 동서 둘이 시숙들보다 2살이나 많았다. 노천에는 그다지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내가 느끼는 한 살은 10년이나 아래인 듯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오랜만에 그를 보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도 안 변해 옛날이나 똑같다 하는 말을 곧잘 들을 정도로 그때도 동안이었다. 그에 비해 걸망스러운 나는 선을 보러 나갔을 때 엄마를 이모냐고 물었던 기억은 적지 않은 상처였다. 물론 엄마가 젊어 보이는 게 싫은 건 아니지만 내가 그만큼 늙은 처녀인 듯 여기나 싶어서다. 엄마와 다니면 비교되는 게 불편했다. 든든한 신랑감을 꿈꾸던 터라 한 살 연하는 365일, 달력 12장의 두께로 느껴졌다. 그런데 그건 기우였다. 가장이 나서야 할 때 언제나 방패막이 되어주었고 대변인 같아 멋있기까지 했다. 아마 막내였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늘 져주는 편이라 나는 오래전부터 보호막이 되어줄 남자를 원했던 것 같다. 그는 가끔씩 지나간 풍경화를 들춘다. 1월에 결혼한 우리가 어머님을 뵈러 그의 고향으로 갈 때였다. 낙동강이 얼어붙어 나룻배가 갇히는 바람에 빙판 위를 걸어야 했다. 다시 상주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화령제를 넘는데 눈 덮인 나무들이 저 아래로 내려다 보였다. 고개를 넘어 어머니가 계신 곳이 가까워지자 그는 점점 말이 많아졌다. 아내를 데리고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 뿌듯했는지 연신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고개를 넘어 화령장터에 갔던 일이며 고개를 중심으로 이쪽 저쪽으로 흩어져 간 친구들을 떠올리거나 어머니와 달밤에 소장수를 따라가며 구병산 모랭이를 돌던 일과 같은 옛 일들에 대한 기억들을 늘어놓았다. 살림을 차리고 보니 못을 치거나 형광등을 갈아 끼우고 무거운 걸 옮기는 일처럼 남자가 힘쓸 일이 많았다. 못을 쳐달라고 하면 그런 일을 안 해본 터라 망치로 못을 친다는 게 엄지를 쳐서 멍이 들기도 하고 형광등을 갈아 끼우는데 펜치를 달라 못을 들고 있으라 주문이 많았다. 걸상 위에 올라가 꾸물거리는 동안 나는 떨어지지 않게 걸상을 붙들고 있어야 했다. 천천히 꼼꼼히 하는 편인데 비해 나는 후다닥 해주는 편이라 성질 급한 내가 번쩍 들여다 옮기고 웬만한 일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해버렸다. 아이를 키울 때도 역시 그랬다. 책상에 오래 붙어있지 않는 아이는 호기심이 많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일을 잘 저질렀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혼낼 일들이 많다. 숙제도 안 하거나 어쩌다 해놓아도 글씨는 날아다녔다. 엉덩이 싸움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짓궂게 장난을 잘 걸어 동생을 자주 울리며 바깥으로 나돌았다. 요즘 아빠들처럼 같이 고민하는 게 부러웠다. 우리들은 아이들 문제로 잘 다투었다. 우리들의 민얼굴을 극명하게 보여준 날이다. 몇 달 만에 집에 온 아들이 티코 프로젝트라며 내놓았다. 책이 무거워서 힘들고 학교에서 자취방까지 오가는데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는 것이다.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운행할 수 있으니 한번 봐달라는 것이다. 물론 용돈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단다. 기름값이 얼마 들며 보험료는 얼마라는 계산까지 해서 적혀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차를 어느 정도 가지고 다니는 것 같고 얻어 타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더러는 여자애를 태우고 다니다가 학점을 놓친 이야기도 들었다. 남편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학생 신분에 무슨 차냐고 버럭 화를 냈다. 아들은 크게 실망하고 돌아갔다. 그때부터 나는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교정이 넓어서 그 안에서 이동하는 것도 만만찮고 집과 거리며 무거운 어학서적을 감당하는 게 안쓰럽지 않냐고 따졌다. 비싼 차도 아닌데 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학생이 무슨 차냐고 소리친다. 제 힘으로 벌어서 사는 게 맞고 헛바람이 들면 못 쓴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눈을 부릅떴다. 나는 아이가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곁에서 먹을 것을 챙겨주지도 못하고 빨래며 청소를 해가며 언제 공부하느냐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는 게 뭐가 나쁘냐고 맞섰다. 그것도 붙여주는 돈으로 해결하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당신이 아이를 망친다는 말에 나도 참지 못했다.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라면 혼자 그렇게 살라고. 이제는 답답한 성경이 지겹다고. 불그락불그락 얼굴빛이 바뀌며 그의 고집과 내 고집이 충돌했다. 그 일은 엉뚱하게 일단락을 보았다. 아이가 농구를 하다가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면서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녀야 할 형편이 되었다. 아이가 편하게 한 단계 올려 포니를 사줄 수밖에 없었다. 결혼 전에는 화장을 곱게 하고 좋은 면만 보이려던 그 마음은 결혼 후 화장을 지우면서부터 곳곳에 복병처럼 나타나는 민얼굴을 보였다. 그는 공부하는 아이가 헛바람이라도 들어서 공부에 소홀할까 염려하며 인내심을 가르치고 있었을 테고 나는 아이 편에서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듯 마음이 급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선로에서 느닷없이 만나는 기차는 위태롭다. 피난처에서 잠시 거대한 바퀴 소리를 내며 달려오던 기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나이가 되었다. 그렇게 한바탕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조금씩 다른 길이 보였다. 처음 약속을 크게 어기지 않았지만 좀 헐거워진 옷을 입은 듯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며 산다.